들어있을 건데 지금 보면은 우리 교재에 당연히 들어있는 건 들어있는 거지. 기출 문제니까. 그런데 그 기출 문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물리 파트 중에서 근데 2번 문제 있지 이거. 완전 고2에서 정말 단골로 하면 모의고사 문제거든. 고2 문제야 고2 문제. 그지? 고2 문제란 말이야. 맞니? 자, 그러면 1번은 괜찮지. 1번은 그럭저럭 다 했죠. 그지? 2번 문제를 일단 한번 봐볼게. 2번 문제. 잘 봐라. 서로 다른 높이에서, 자, 여기 지금 P가 있고, Q가 있어. 자, PQ 사이의 거리가 L이야. 그지? PQ 사이의 거리가 L이고, 자, 여기가 지금 서로 다른 높이에서 떨어뜨린 A, B가 지금 각각 P점과 Q점을 지나는 순간을 나타낸 거래. 자, A는 지금 현재 여기를 지날 때 속력이 2V, 얘는 V래. 거기서부터 T초가 지났대. T초가 지나면은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A가 Q점을 지나고 있대. 그때 A의 속력이 얼마냐면 3V이고요. B는 이 아래 어딘가를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일단 자유낙하기 때문에 중력가속도를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문제에서 이렇게 특정 속력, 속도를 주면 이거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자, A를 기준으로 봐봐. A가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T초가 걸렸잖아. 그러면 A의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A가 T초 동안 속도가 어디서 2V에서 3V가 된 거지? 그럼 속도 변화량은 얼마야? 3V 빼기 2V거든? 맞지? 3V 빼기 2V야? 그럼 얼마가 돼? T분의 V가 되는 거잖아. 자, 이게 떨어지고 있는 A의 가속도야. 그럼 이게 중력 가속도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B의 가속도도 당연히 어때? 이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B의 가속도를 A, B라고 하면 B의 가속도나 A의 가속도나 똑같아야 돼. 그래서 그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다? T분의 V가 돼야 돼. 맞지? 그러면 T초 동안에 V만큼 변한다는 거니까 봐봐. A가 2V에서 3V가 된 거잖아. 그럼 B도 T초 동안에 V가 변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B는 여기를 지날 때 V였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지날 때 얼마야? 2V가 돼 있는 거야. 맞지? 2V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보기 기억을 보시면 B의 가속도의 크기는 T분의 V다. 맞고요. 나에서 B의 속력은 얼마다?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속도가 변해야 되는 거니까 V만큼 변해야 되니까 2분의 3V가 아니라 V가 돼야 되는 거고 디귿 높이 차를 물어봤잖아. 맞지? 높이 차를 물어봤어. 지금 여기서 떨어뜨린 게 아니라 저 위에서 어딘가 떨어뜨린 상황인 거잖아. 맞지? 근데 서로 다른 높이에서 떨어뜨린 거잖아. 맞지? 그럼 이 높이 차는, 그러니까 이 높이 차가 얼마냐 이거거든 지금. 이게 L보다 크겠냐, 동일하겠냐, 작겠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어떻게 되겠냐? 작아야 돼. 왜 작을까? 그렇지. A가 지금 더 빠르잖아. 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그거만큼 그러니까 이때는 L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따지면 A가 이만큼 내려올 때 B는 사실은 이만큼을 L만큼 내려올 때 B는 L만큼을 못 내려오거든. 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A도 저 위 어딘가에서 V라는 속도로 떨어졌을 거 아니야. 이 시간으로부터 T초 전에. 맞지? T초 전에 V인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V에서 2V 될 때까지 간 거리만큼을 B가 가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여기가 1초에서 2초 사이라고 치면은 1대 3의 비율로 떨어지잖아. 그지? 그 다음에 A는 5의 비율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1대 3이었으면 얘가 지금 3만큼 그러니까 얘가 5 떨어질 때는 3 떨어진단 말이야.
1대 3대 5대 7대 9대 이런 비율로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당연히 요건 L보다 작아져야 되겠다. 그지? 작아져야 되겠다 이거야. 맞지?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좀 더 논리적으로 풀면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슨 운동한 거야?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잖아. 자유낙하니까. 그지? 자, 우리 요거 아마 우리 교재에도 종종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이동한 거리는 그 물체의 평균 속도로 일정한 시간 동안 간 거리랑 동일하거든. 일정 시간을 등속 운동해서 간 거리와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로 그리면 자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저 순간에 EV였잖아. 그래서 A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쭉 속도가 증가해서 지금 Q점을 지날 때가 3V잖아. 그때가 지금 T초인 거잖아.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동한 거리는 요 밑에 요 사다리꼴 넓이가 되잖아. 이 거리는 2V와 3V의 평균 속도로 등속도 운동해서 간 거리와 동일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자 A의 평균 속도 얼마 나올까?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한 다음에 나누면 되거든? 그러면 2분의 5V가 나오거든 여기서. A의 평균 속도는 2분의 5V가 나와. 맞지? 맞지? 그러면 2분의 5V 동안 T초 동안 간 거리가 지금 요 L인 거야. 맞지? 논리적으로 써놔봐. A의 평균 속도는 2분의 5V고요. 그래서 A가 간 거리는 거기다 시간 곱하면 되잖아. 2분의 5VT를 갔다고요. 이게 A가 간 거리야. A가 T초 동안 떨어진 높이거든? 이게 L이란 말이야. 이게 L. 지금. 그러면 그 사이에 B는 얼마큼? 그럼 B도 동일하게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러면 B도 T초 동안 요만큼 갔으면 그 B가 간 거리도 B의 평균 속도로 등속 운동에서 간 거리랑 동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B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나올까? V 더하기 이거 구했잖아. 2V잖아. 그치? 얼마 나와? 나누기 2하면 2분의 3V가 나오잖아. 맞지? 2분의 3V 동안 T초 동안 간 거리가 될 거 아니야. 요 거리가. 맞지? 요거 그냥 우리 편의상 L'이라고 해볼까? 요거? L'? 요거 L'이라고 해볼게. 그럼 요 L'이 지금 요거야, 요게 L'이에요. 이거 아까 얘기했더니 몇 대 몇이야? 5대 3인 거예요. 맞지? 이게 5라면 얘는 3인 거니까, 그치? L보다 작아야 되는 거다. 그치?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해. 근데 실제로 2학년 때는 다 이렇게 풀어야 돼.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 거리 따질 때는 평균 속도로 등속 운동에서 간 거리와 같다를 이용해서 풀어줘야 돼. 2학년 때는 대부분 그렇게 풉니다. 그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게 L보다 작다라는 거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더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볼까? 오, 세영이 잘했네. 어? 세영이 물리에 소질이 있어. 근데 너 왜 방학 때 물리 안 들어? 어? 물리 들어서 열심히 해야지. 자, 4번은 거의 다 맞췄니? 3번을 또 맞추고, 자, 3번, 4번 보도록 할게요. 3번, 4번. 자. 특히나 니네 학교 기출 문제니까.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A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서 질량이 2M인 B에 지금 얘가 멈춰 있는데 부딪혔어. 그랬을 때 얘네들이 충돌하는 전후에 운동량의 변화를 지금 나타낸 거거든. 운동량을 나타낸 거야, 운동량을. 그래서 지금 B를 보면, 자, 요때부터 요때까지 서로 충돌을 했다고 해볼게. 자, B의 경우에는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는데
이제 A가 점점점 가까이 와서 B랑 부딪힌 거. 요 시간 동안. T라는 시간 동안 부딪힌 거야. T라는 시간 동안. 자, 그랬더니 B의 운동량은 쭉 증가해서 거기 보면 P가 됐대. 이렇게 P. 이게 B의 운동량이야. 그때 A의 운동량은 충돌하기 전에 A가 B를 향해 가고 있을 때는 얘가 3P였대요. 3P0였대. 그래서 A가 쭉 가다가 B랑 충돌하면서 충돌하고 나면 A는 마이너스 P0가 되더라는 거야. 맞지? 자, A가 가면 이제 A랑 B랑 충돌할 거 아니야. 요거 꼭 명심해야 돼. 두 물체가 충돌할 때는 두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항상 서로 같아야 되고요. 방향만 반대가 돼야 돼. 그래서 T라는 시간 동안 충돌해. 그 시간 동안 힘을 받아. 그럼 결국 두 물체는 충격량을 받은 걸 거 아니야.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무조건 똑같아야 돼.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해야 돼. 그러면 그 충격량의 크기 어떻게 구하냐?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거야. 그럼 봐봐. A가 B랑 충돌하기 전에 3P0였는데 운동량이. 충돌하고 나서 마이너스 P0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가 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4P0가 되거든. 그럼 이게 A가 받은 충격량이에요.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얼마가 나와야 돼? 그 크기는 4P0가 나와야 되는데, 잘 들어. 요게 얘네들이 받은 충격량이잖아. 두 물체가 충돌할 땐 충격량의 방향이 무조건 서로 어때야 된다고? 반대해야 된다. 그럼 이게 A가 받은 충격량이 마이너스 방향이면 B가 받은 충격량은 플러스 방향이 돼야 돼. 그러면 이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잖아. 근데 B는 처음에 멈춰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량 0일 거야. 그러면 결국 B의 운동량의 변화량 4P0가 결국 나중 운동량이란 얘기지. 즉 A랑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 P가 바로 4P0여야 된다는 거야. 4P0. 그래서 보기 기억이 일단 맞는 말이 되겠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충돌 후의 속력을 물어봤네. 자,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그럼 지금 요 운동량 마이너스 P인 걸로 봐서 A랑 B랑 충돌하고 나면 A는 이쪽으로 가고 B는 이쪽으로 가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때는 뭐 이용하면 될까? 운동량 보존 법칙 이용하면 되는 거야. 충돌하기 전이나 충돌하고 나서나 운동량의 합은 언제나 같다를 이용하면 되거든. 자, 근데 문제는 A의 속력을 모르잖아. 그냥 아무 걸로나 정해도 돼. 근데 보면은 A가 운동량의 크기만 따지면 3분의 1이 됐잖아. 속력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A가 충돌하기 전의 속력을 우리가 3V라고 두면 충돌하고 나서 A의 속력은 V라고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B의 속력을 정하면 돼. 우리는 몇 배 차이 나는지만 구하면 되는 거라서. 그러면 얘를 3V라고 하면 얘는 3NV가 나오지, 운동량이? 얘 운동량 0이 되겠지? 더하면 얼마야? 3NV거든? 운동량의 합이? 그러면 충돌하고 나서 A는 반대 방향으로 이거의 3분의 1 속력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NV겠지? 맞아? 그러면 그때 B의 운동량을 더한 게 결국적 얼마가 나와야 돼? 똑같이 3NV가 나와야 되는 거야. 따라서 B의 운동량은 얼마가 나야 되냐면 4NV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B의 질량이 2M이니까 얘의 속력이 2V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가 V라면 B는 2V가 되는 거니까 결국 2배 차이 난다 이 말이야. 2배 차이 난다. 알겠어? 2배 차이 난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은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를 물어봤지? 자, 평균 힘 그러면 여기 다 구해놔. 이게 충격량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B의 충격량이라고 해봐. B의 충격량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힘 곱하기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 라지 T초 동안 힘을 받았대잖아. 그럼 라지 T를 쓰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T분의 4P0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거는 A가 받은 힘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방향만 반대인 거라 그랬지?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게 충격량이니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과 같다 이용해가지고 얼만큼의 힘을 받았는지 계산할 수 있더라 하는 얘기야. 있더라. 맞아? 자, 그 다음에 4번. 그리고 4번까지는 풀고 쉬도록 합시다. 나는 열심히 풀어주는데 집중 잘 안 하면은 선생님이 매우 서운하겠지? 잘 들어주겠지?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A가 지금 문제, 야,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문제에 VA라고 나와 있거든. VA로 벽을 향해 가가지고 부딪힌 다음에 튀어나온대. 3분의 1V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가게 된대. 그 다음에 B는 질량이 2M인데 얘가 벽을 향해서 V로 가서 벽에 부딪혀서 멈춘대. 자, 얘가 B고 얘가 A야. 자, 그랬을 때 A하고 B가 벽에 부딪히는 동안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 자, 그랬는데 이때 밑넓이가 각각 2S와 3S래. 맞니? 그럼 봐라.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이 각각 몇 대 몇이란 얘기야? 2대 3이란 얘기야. 우리 이 밑넓이가 충격량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A는 벽이랑 부딪혀서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T초 동안 힘을 받았대. B는 2T 동안 힘을 받아서 결국에 이제 멈춘 거지. 그럼 우리 충격량의 크기는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지? 크기 구하는 건 일단 나중 문제고, 힘을 받은 시간이 1대2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A하고 B가 받은 평균 힘을 곱하면 충격량이 2대3이 나온대잖아. 그럼 A하고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몇 대 몇이 나와? 2대 2분의 3에서 4대 3이 나온다. 자, A가 벽에 부딪힐 때 받는 힘의 크기 요거 FA 대 FB가 얼마다? 결국 2대 2분의 3이니까 4대 3이다 이 말이야. 4대 3. 맞아? 그러면 보기 디귿이 해결될 거야. 일단 벽과 충돌하는 동안 받은 알짜 힘의 크기는 평균값은 A가 B의 몇 배다? 3분의 4배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지? 요거 이제 보기 디귿이 해결된 거야. 디귿.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해봐. A의 운동량 변화량. 자, 일단 속력을 모르니까 VA라고 두면은, 자,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3분의 1 MV거든? 빼기 처음 운동량이 얼마냐면 MVA야. 자, 이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요거. 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일까? 나중 운동량은 멈췄으니까 0이야. 여기 봐.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2MV야. 뺀 값이지. 맞아? 그러면 이 운동량이 얘네들 각각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얘네들이 받은 충격량과 같은 거야. 그치? 요 값이, 그리고 요 값이 얘와 얘의 비율이 2의 3이 돼야 된다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맞지? 그러면은 식 하나 이렇게 세울 수 있지. 마이너스 3분의 1 MV 마이너스 MVA 대 마이너스 2MV는 몇 대면? 2대 3이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서 정리하면은 VA가 얼마인지가 나오게 돼요.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게 VA가 얼마가 나오냐면 V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기 기억이 해결되는 거야. 그럼 니은 봐라. 벽과 충돌하는 동안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여기 구해놨네. A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 그럼 얼마다? VA를 구했잖아. 그럼 여기다 V를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1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치?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3분의 4 MV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그 크기는 뭐 해주면 돼? 절대값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3분의 2nv이다가 아니라 3분의 4nv이다 라고 해줘야 맞는 말이 되겠죠. 그제?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또 뒤에 생명 파트는 혹시 뭐 질문할 거 있니? 니네 그 13번의 다이오드 문제는 괜찮니? 자, 다이오드 문제. 오케이. 요거 그냥 쉬는 시간 좀 줄게. 쉬는 시간 주고 나서 내가 다이오드 문제 좀 풀이 좀 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